자, 안녕하세요. 와우넷, 네, 낙폭과 대주 재료주 전문 파트너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봇주 관련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아이고 최근에 좀 핫하죠. 네,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빠져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가 좀 많이 빠진 주식입니다. 네, 에브리봇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에브리봇 일단은 간략하게 이제 회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청소, 그러니까 로봇 제조 전문 기업이에요. 2015년에 설립됐고요. 네, 저도 이제 이 에브리봇 로봇 그 물걸레 청소 요거 써봤습니다. 네, 주요 제품은 이제 물걸레 청소기, 그 다음에 흡입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매출이 이제 당연히 이제 매출 구성의 이제 90% 이상이 로봇 관련해서 제품 판매, 요게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이제 엣지 모델이 이제 나오면서 가격 경쟁력 하고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2019년 이후에 3년 동안 네, 연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봇의 이제 가장 뭐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아마존, 네,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은 1,000억, 1,600억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주가 보면, 예, 주가 보면 이제 많이 그 많이 하락했죠. 이제 첫 번째 예전에 이제 올라갈 때는 1,600억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정도, 그 정도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에브리봇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좀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이유는 보시면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성장 먹거리, 네, 이제 미래의 성장 먹거리 산업은, 자율주행하고, 네, 자율주행하고 로봇입니다. 로봇. 네, 이쪽은, 성장 먹거리로서 이제 경기에 상관없이 네, 글로벌 기업들이 AI죠. AI하고 로봇은 경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최근에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요인은 뭐죠? 네, 삼성이 이제 M&A를 통해서 로봇 기업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네, 로봇 관련주가 좀 급등하는 흐름이 전체적으로 테마가 형성되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테마 흐름이 꺾이면서 주가 하락세가 네,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삼성의 M&A 관련 이슈. 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네, 인수. 그 다음에 시장에서 돌아간 얘기는 네, 삼성은 레인보우. 그 다음에 LG가 에브리봇을 인수할 수 있다. 네. 요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재료가 노출되면서 주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마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상승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저는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하락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에브리봇에 판매하고 있는 로봇들 한번 좀 볼게요. 자, 맨 위에 보면 이제 2016년 1월 달에 세계 최초로 물걸레 전용 로봇을 개발해서 판매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RS500이라는 모델을 처음 사서 써봤어요. 써봤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엣지 모델이죠. 2019년 3월 달에 발표된 조소음 물걸레. 요 엣지 모델이 3년 연속, 네,
국내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면서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브리봇을 이제 여러분들이 진입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재료가 살아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전체적인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로봇은 뭐 크게 다섯 가지 산업으로 나눕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냥 대충 좀 말씀드리면, 로봇은 일단은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죠? 제조 로봇도 있겠죠. 제조용 로봇.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용 로봇.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용 로봇. 네. 그 다음에 로봇 부품 및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에브리봇은 이제 개인 서비스 로봇이잖아요. 그죠? 개인 서비스 로봇.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차트를 띄워놓은 게, 개인 서비스 로봇의 앞으로의 성장성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대비해서 서비스 로봇의 설치가 연평균 37% 상승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로봇 시장은 개인 서비스 로봇만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서비스 로봇은 2021년에 시장 규모가 한 6조 원 정도 됐는데, 여기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2026년까지 글로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아니고 2021년 글로벌 로봇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가 362억 달러 정도 되고, 2026년까지 연평균 한 23%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도 있을 거고 유럽, 아시아 시장도 있을 거예요. 어디가 가장 크냐? 미국이 가장 큽니다. 북미 쪽에. 그래서 이제 에브리봇이 이제 미국의 시장에 진출했죠. 그래서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의 이 로봇 판매가 얼마큼, 물걸레 청소기라든가 흡입형 청소기가 얼마큼 판매가 많이 되냐에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북미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시장이 한 30%, 유럽 시장이 한 30% 되고요. 아시아 시장이 한 20%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앞으로 이제 에브리봇이 이제 단순히 이 물걸레 청소기만 만드는 회사로 끝날 거냐?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로드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에브리봇의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로봇 청소기, 청소 로봇으로 가서 이제 서빙 로봇으로 갈 겁니다. 이 서빙 로봇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면 2025년 내년까지는 이제 산업용 청소 및 서빙 로봇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AI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와서 홈 서비스 로봇, 그 다음에 엑스케어 로봇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생체 신호 데이터를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는 AI, 뭐 이런 로봇 쪽으로 이렇게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로드맵은 좋죠. 로드맵은 좋습니다. 이제 로드맵처럼 가는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실적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발표한 실적들 보면 에브리봇은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75.3% 줄어들었어요. 10억 2천만 원. 매출액은 지금 40.2% 감소돼. 매출액이 316억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으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원대에서 5배 올라갔어요. 5배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를 하는데, 지금 월요일날 한가 같고,
오늘도 25% 정도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 반등 부분과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자리 첫 번째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전략은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네, 비중 축소, 그냥 원래는 이제 매도 의견이죠. 네. 자, 이제 내일 만약에 저는 이제 만약에 하락한다고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25,000원까지 빠져요. 근데 추세 자체가 이미 5배가 올라온 주식이고 급격하게 일직선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21선을 이탈하면서 이게 팍 밀리게 되면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21선이 이제 저항이 됩니다. 이게 저항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 반등이 나오면 21선 부근인 34,000원에서 35,000원 요 사이에서는 매도하셔야 돼요. 사이에서 매도고요. 만약에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얘는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거냐면 25,000원까지 빠집니다.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25,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25,000원 라인 때 1박 2일 코스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렇게 이제 테마가 형성되고요. 이렇게 21선이 꺾이면 중장기적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좋으면 박스권입니다. 좋으면 박스권. 나쁘면 원상태 내려오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원래는 사실은 이제 25,000원 되면 추가 매수 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워낙 이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기술적 반등 이용해서 21선 근처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반등 못 나면 25,000원까지 빠질 수 있으면 한 5,000원 정도 빠지겠죠.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미 주가가 이 3만원대 있어도 3배 이상 상승한 거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제 제가 써드린 대응 전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현식 파트너의 낙폭과대 유튜브 구독하시게 되면 유료 강의 PPT 자료 받아보는 거는 더보기란에 확인하시고,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신현식 낙폭과대 유튜브에서 주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